자, 이제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26살의 여자분의 사연이 도착을 해 있습니다. 이 사연의 제목은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술 사주는 오빠. 술 사주는 오빠. 근데 네. 말만 들으면 진짜 좋다. 그러면 좋다고요? 술 먹고 싶을 때 술 사주는 오빠 부르면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되게 나쁘게 자랐나 봐요. 왜요? 이게 되게 나쁘게 들려요. 술 사주는 아니 오빠. 예를 들어서 현민 씨가 저보다 오빠잖아요. 그럼 내가 오빠가 술 사주는 거야 나한테.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이쁜 거야.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오빠 술 먹고 싶어요. 그럼 오빠가 나 술 사주고 오빠 술 먹고 싶어. 오빠 밥 먹고 싶어요. 그럼 오빠 또 나가서 밥 사주고. 순수하게 술만 원한 거예요, 지금? 네. 그 전화가? 네. 나쁜 사람, 내가 직업도 아니고. 왜 나한테 연락해? 그러면 혼술해. 아니 근데 왠지 아니 봐봐. 현민 씨가 술 사주는 누나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술만 사주러 나와 무조건. 왜 나와요? 술 사주려고 싶은 거야. 그냥 박현민이란 사람이 좋고 얘는 아직 어리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술 좀 사줄 수 있지 하고 나오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돈의 흐름에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현민 씨 사랑 못 받아봤죠? 네? 사람이 못 받아본 사람이 그걸 못 누린다? 에이, 또 그렇게 말하면은 또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데요. 누구한테? 일단 나한테부터 좀 사랑 좀 받아. 자, 그러면 사연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자, 26살의 여자분입니다.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나이가 좀 많아요. 40, 그러니까 정확히 14살 위죠. 띠동갑이 넘어가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지만 좀 많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동안이고 젊게 살아서인지 나이 차이가 많거나 세대차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흔히 말하는 연인 관계는 아닙니다. 뭐랄까 그냥 가끔 술 마시고 친구들과 같이 놀고 때로는 여행 정도 가는 사이죠.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단 둘이 여행을 가도 섹스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저희 둘은 이게 참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 아는 오빠가 소개시켜줘서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이후로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 오빠가 매번 선물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을 샀어요. 저도 당연히 나쁘지 않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아서 연애는 좀 주저했어요. 근데 오빠가 연애를 안 해도 괜찮으니 그렇게 가끔 만나서 술이나 먹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죠. 그게 벌써 6개월째입니다. 제가 사연 이어받겠습니다. 너무 네. 지치실 것 같아서. 진짜요? 여자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게. 그래. 가끔 오빠가 연락이 와서 나가보면 친구들과 있고 저는 같이 분위기를 맞춰주며 술을 마셔요. 반대로 제 친구들과 있을 때도 연락해서 오빠를 부르기도 해요.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오빠가 계산을 합니다. 직업도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이고 집안도 좋아서 돈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면서 부담 갖지 않아도 좋다고 해요. 가끔씩 사업 파트너나 거래처 등에서 비행기 티켓, 숙박 티켓을 공짜로 보내줘서 같이 여행을 가는 때도 종종 있는데 처음엔 갔다간 큰일이라도 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걱정도 안 합니다. 진짜 몸에는 손도 전혀 안 되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관계로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오빠는 절 왜 이렇게 만나는 걸까요? 갑자기 그게 너무 궁금해서 사연 끄적여서 보내봅니다. 네. 어마어마한 사연입니다. 술 사주는 오빠로 축약하기에 너무 내용이 너무 많고 흥미롭네요. 흥미롭고 그리고 일단 박현민 씨가 딱 이 사연 보자마자 저한테 왜 앉아? 야, 제가 언제 그랬나요? 아니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돼. 죽어도 이해가 안 돼. 성대모사 좀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 왜 이럴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무슨 사오정이에요? 아니 저번에 방송하고 어떤 분이 박현민 너무 재수없다고 막 이랬더니 얘 약간 몸살이네. 아유, 왜 아니야 그러세요? 현민아 너 되게 사랑받는 존재야. 뭐야? 아까 한 번도 사랑 못 받아봤다며? 자, 일단 박현민 씨. 일단 나이 차가 14살. 그리고 연인이 아니다. 그런데 돈을 쓴다. 섹스는 안 한다. 참 이상한 관계입니다. 남자가 보기에는 이상한 관계인가요? 엄청 이상한 왜요? 관계죠. 남자가 일단 돈 쓰고 시간 쓰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니 남자 여자랑 상관없이 내가 똑같이 14살 위에 누나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네? 이상한 관계죠. 이해할 수 없는 관계죠. 남녀를 떠나서.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만약에 여자에게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돈이랑 시간을 들인다는 거는 네. 목적성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네. 그 목적성이 이제 뭐 이성 관계다 보면은 네. 특히 이렇게 술 사주거나 네. 여행을 같이 가거나 네. 뭐 바다를 같이 가거나 뭐 이런 경우는 네. 흔히 그 다음 단계의 관계 발전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6개월 정도쯤까지 계속 아무 일도 없이 정말 손 한 번 안 잡고 정신적인 상태로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진짜 저는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제 주변에도 네. 정말 이 사연과 너무 비슷한 네. 그러니까 10살 차이긴 하지만 정말로 똑같은 똑 닮은 친구가 있어요. 네. 여자아이가. 네. 근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야, 그게 목적이 있는 거다. 우리 같은 남자들이 그렇게 돈을 쓰거나 시간을 쓰는 경우에는 음흠. 뭔가 목적이 있는 거다. 근데 음. 정말로 그 친구도 어딘가 여행을 가기도 한대요. 근데 정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나중에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이게 거다. 1년이든 2년이든. 좀 투자를 길게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 입장에서는 돈 쓰고 시간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여자와 잘 될 가능성을 늘 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왜냐면 돈, 시간 이런 게 다 나한테는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누군가와 공유하고 나누고 베푼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여자친구와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공유하고 내 삶을 공유, 네 삶을 공유, 그럼 공유랑 하고 싶다. 공유? 공깨비! 공깨비! 요즘 뭐해요, 공깨비? 소멸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또, 일단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제 들어보면. 주위에 이런 여자와 이런 남자의 관계가 정말 많습니다. 많다고요? 네. 나는 그 친구 한 명 지금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사연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왜냐면 주위에 밥 사주고 술 사주러 나오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미묘한 관계의 오빠나 친구들이 존재해야죠. 현민 씨도 주위에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저한테 연락하는 예를 들어 오빠 술 사달라고. 없나요? 뭐 있죠. 후배들이나 그러니까 왜 동생들이나. 그럴까요? 내가 섹시해서? 박현민 씨랑 잘해보고 싶어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박현민이랑 왜 만나보고 싶을까? 근데, 이건 장난이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 여자분이 마지막에, 이 긴 사연 중에 마지막에 대사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만나는 걸까요? 갑자기 그게 너무 궁금해서 사연을 끄적여 보냅니다. 왠지 알아요? 자, 왜 궁금했냐면 여자는, 나 이 남자를 이제 이성으로 봐야 되나? 자기는 이제 이게 편안해졌지만,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똑같아요. 이 사람도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 여자분이 너무 궁금해서 사연까지 끄적일 정도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랑 이렇게 그냥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친구 같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괜찮은데 이 여자분이 지금 갑자기 사연을 적을 만큼 궁금해진 거야. 이 오빠는 나한테 왜 돈을 쓰지? 이게 큰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돈을 쓰는 거. 네. 그러니까 돈을 쓰는 이 오빠에 대해서 궁금해졌다는 게 일단 좋은 긍정적인 이 거 여자분은 제가 봤을 때 이 여자분은 이 남자분이 사귀자고 하면 이제는 14살 차이에 이런 뭐 나이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만날 의향이 있는 거예요. 되게 항상 따뜻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왜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이제 네. 불편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오빠가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자기한테 하는 걸 보고 감정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면서요. 여자는 지금 그런 거예요. 여자 마음은 그래요. 여자는 저 같은 타임만 해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떤 남자가 저희 집 앞에서 3개월 내내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었고 정말 못생겼었고 진짜 별로였어요. 근데 제 마음이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자가 보여준 여러 가지 돈을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마 시간이나 시선이나 삶의 방향성이 좋을 거예요. 이 여자가 봤을 땐.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현민 씨. 20대 여자가 40대 성공한 남자를 보면요. 존경심이 들어요. 왜냐면 아직 우리 20대 때는 젊을 때를 막 추구하는 막 그 성공이란 거 혹은 꿈을 향해서 굉장히 달려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럴 때 도깨비 같은 이 남자가 40살인데 자기가 이루고 싶어하는 꿈에 대해서 가까이 근접해 있는 사람이면 일단 존경심이 들죠. 진짜 존경심이 듭니다. 하지영 씨한테. 왜요? 뭔가 동화 속 이야기를 항상 잘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왜요? 아름답고. 아니 왜 아름다워요? 근데 이거는 좀 삐딱하게 봐도 좋은 거고. 네. 그래서 어쨌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연애책이나 칼럼 쓸 때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를 만났던 그 친구에 대한 얘기 저도 똑같은 이게 궁금했어요. 네네. 야, 그 오빠는 널 그래서 왜 만나는 건데? 근데 얘는 그 답을 찾았더라고요. 뭐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다. 어. 자기도 알고 있어요. 모든 거는 공짜가 없다. 기브 앤 테이크다. 나는 예쁘다. 나는 젊고 예쁘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은 젊고 예쁜 나를 술자리에 친구들과 대동시키는 거다. 그리고 여행을 같이 가는 거다. 젊고 예쁘고 나는 그 시간을 내주는 것만으로 그 돈을 받을 가치가 있다. 라는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성사가 된다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그 기브앤테이크. 근데 이제 박현민 씨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 기브앤테이크에 왜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는 없냐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그 답변을 그 친구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끝이 잠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 친구는 그 전에 이미 기브앤테이크가 끝났다는 거죠. 그쵸. 저희가 그러니까 흔히 이제 생각하는 술 사주는 오빠들이 가끔 이제 기브앤테이크의 끝이 잠자리인 경우가 있어요. 젊을 때.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브앤테이크가 이미 충분하게 서로한테 만족감을 그렇죠. 줬다는 거죠. 맞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사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근데 오빠가 연애를 안 해도 괜찮으니 그렇게 가끔 만나서 술이나 먹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죠. 이거예요. 이 오빠가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죠. 돈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면서 부담 갖지 않아도 좋다고 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왜 40대의 남자가 만약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가 있다면 이 남자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사실 가족들한테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 시기에. 네. 근데 싱글인 거죠. 지금 이 네,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싱글이신 거죠. 유부남이나 그런 건 아닌 것 네, 같고요. 싱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싱글남에게 40대 남자에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해놓은 남자에게 이 시간이란 건 우리가 그냥 5만 원짜리 밥을 먹는 거나 그 사람이 나한테 막 30만 원, 40만 원 써주면서 밥을 먹는 거랑 사실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느낌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썼다는 이게 호텔, 여행 뭐 이런 것까지 쓰는 것도 나한테는 많이 쓴 돈이잖아. 괜찮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한테는 굉장히 많이 쓴 돈이에요. 나한테 30만 원이면 너무 큰 돈이에요, 사실. 근데 그 오빠가 30만 원을 쓰는 건 40대 남자의 그 사람의 재력에는 30만 원 쓰는 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 그냥 우리가 5만 원치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자꾸 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제가 예전에 좀 띠동갑인가? 이렇게 아무튼 20살 초반에 친구를 만났던 적이 재밌겠다, 있어요. 진짜. 그랬을 때 나 만나보고 싶어. 남자를요? 안 만나보세요. 만나봤어요.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뭐 전화 오는 사람들은 간간히 있네.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네. 그 본인이 쓸 수 있는 게 느껴지는 체감 온도의 가격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저희 주변에서 이제 저희 30대 중반에서 연애를 하거나 데이트를 하면은 네.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이태원 뭐 가로수길 뭐 신사동 그런 데서 가로수길 이런 데서 먹죠. 괜찮은 식당 가서 뭐 먹는 게 그냥 일상적인 데이트잖아요. 맞아. 근데 그 20살 초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가 뭔가 음. 되게 특별한 날 가야 될 것 같고 음. 뭐 크리스마스 이브나 뭐 이런 거 가야 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그걸 쓰는 게 엄청 대단하게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느낀 게 이 오빠가 이 친구한테 많이 40살에 이분이 쓰는 돈이 크기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동안. 않을 정도, 네,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쓰는 체감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돈이 너무 큰 돈이 돈이고 없으니까 우리는 부담스러워. 우리는 왜 나는 30만 원을 왜 쓰지? 그럼 내가 재밌게 해드려야 되나?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3만 원은 우리는 쓰는 건데 이제 대학 더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 그쵸. 친구들은 이제 만약 예를 들면 뭐 김밥 땡땡 가는 네. 친구들이었다면 만약 여고생이나 그렇죠. 아니, 만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뭐 다른 의도가 없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런 레스토랑에서 밥 사주고 그런 게 네. 문제가 크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가서 3만 원짜리 포장마차에서 술 먹는 거랑 이분이 쓰는 30만 원의 돈의 가치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담스러워 30만 원이나 썼어지만 이분은 그만큼 쓸 정도인 거예요. 그건 그냥 하루에. 이분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40대 남자라면은 예전보다 이제 되게 여유도 있어졌을 거고 이뤄놓은 것도 많을 거고 자기 철학도 생길 정도의 남자잖아요.
끊어서 미안한데요. 어. 저희랑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4년 너무- 동안 이룰 수 있어요, 우리? 난 너무 오빠 같아, 40대. 아니에요. 우리 금방 마흔이에요. 아니, 나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 저는 사실은 25 이후로 나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 약간 도깨비 같이, 난 900살이 돼도 난 나이를 안 먹을 거야. 아니, 근데 그런 남자들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그 열정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분들 통해서 혹은 젊음들, 이런 것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보상받는 거기 때문에 현민 씨 말처럼 이분은 이미 기브앤테이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이 여자분이 안타까운 건 그 기브앤테이크를 하는 입장에서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하는데 궁금함이 들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제 이 오빠를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연애를 망설였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비집고 들어온 그녀의 마음 있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더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빠, 나는 오빠한테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하면 안 됩니다. 사연 보내신 분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정말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관계야? 근데 우리는 어떤 사이야? 그럼 물어보면 나 사랑해? 너무 재밌어. 오빠 나 사랑해. 오빠 나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든 건 진짜 관계 정립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그럼요. 거 1차적인 건데 네. 어쨌든 그 질문을 들으면 엄청 무서워요. 근데 들어본 적 있죠? 어떤 질문이요? 그런 질문. 어떤 질문? 지영아, 우리 어떤 사이니? 어떤 관계니?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친구 관계 말고 연인 관계는 좀 약간 단호한 면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약간 연애를 잘 못해요. 철벽녀 치고 약간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래요. 좋은 거 다 하세요. 아니, 그것도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누가 그러니까 알겠어. 우리는 어떤 관계를 제가 물어본 적은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네, 그 남자가 자꾸 그러니까 사태질했다. 아니,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이리저리 약간 찔러본다고 해야 되나, 느낌이? 그러니까 지가 나를 화가 나서 부른 거구나. 이게 너무- 좋은 감정을 부른 게 아니, 아니고. 야, 친구면 친구고 연인이면 연인으로 너 옆에서 왜 이렇게 얼쩡대니? 이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지? 얼쩡대는데 내 입에서 나오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더 싫은 거야. 비겁하잖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걸. 뭔가 사연이 있겠죠. 저는 그분 편을 들고 싶네요. 아니, 근데 저는 또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는 여자분들은 아마 술 사주는 오빠들이 주위에 많을 거예요. 이거 좀,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거긴 한데 일반적으로 술 사주는 오빠라고 주변에서 이제 애들이 말을 하면은 네. 흔히 뭔가의 목적성이 있다. 젊을 때 자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지만 좀 어릴 때만 해도 그게 목적성은 좀 관계의 발전이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사실 100이 있다면 한 90은 네. 사실 시간과 돈을 쓴다는 건 분명히 목적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흔이 네. 돼서 내 뭐 젊음을 돌아보고 정말 이런 아름다운 얘기면 정말 좋은데 네. 일반적으로 술 사주라고 쪼르르 달려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네. 뭔가의 어떤 큰 관계 발전을 바라고 있다는 게 거의 일반적이라는 걸 확신을 할 수 근데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관계에 큰 발전이 없어도 소소하게 너랑 같이 얘기하고 노래방 가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더럽게 살았나? 제가 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너는 왜 뭐 아니면 도냐? 아니, 현민아. 왜냐면 왜 남자는 여자는 잠자리 아니면 끝이야? 왜냐면 너님은 동화니까 나라도 현실극을 써줘야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캐릭터를 너무 적지 달콤한 말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난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근데 이게 저도 고민이 돼서 제가 남자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친구가 이런 고민을 하더라. 넌 어떻게 생각해? 근데 그분이 저한테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지영아, 남자가 고민하게 만들면 그 남자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인 거 알잖아. 진짜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그분.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야,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된다. 남자가 고민하게 만들면 그 남자 만나면 안 된다는 뜻인 거 알지? 끊어! 이러고 끊는데 한 대를 툭 맞은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된다. 되게 어렵고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나는 좀 모르겠어요. 연애라는 게 항상 서로한테 궁금해하고 물음표를 던지는 게 느낌표만 오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렇죠. 좀 더 설렐 수 있고. 이게 나쁘게 말하면 밀당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건 항상 궁금한 사이, 항상 궁금해하는 사이. 네. 그게 저는 좀 연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맞아. 그 답변이 그러니까 궁금하게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된다.
좀 약간 저랑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음.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네. 이해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고민 안 되게 딱 뭔가 진로를 정해주는 남자, 나 너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이 마음으로 달려가는 남자가 인 경우는 그렇지만 왜 자기도 이 사람이 자기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를 때도 있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게 그래서 연애 같아요. 근데 이 사연은 진짜 어렵네요. 그리고 저는 또 제 주위에 이 사연이랑 정말 비슷한, 아주 비슷한 사연의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이분도 한 15살 차이 났었던 여자분이었고, 그 남자분이 거의 한 50에 가까운 남자였어요. 트렌드인가요, 이거? 아니, 근데 이런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제 친구가, 뭐 전화만 하면 뛰어나와서 밥 사주고 가고, 심지어 자기 친구들까지 같이 가면 다 밥 사주고 막. 근데 손도 안 잡고. 뭐 잠자리도 안 하고 요구하는 게 없는데 자기랑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아한대요. 그렇게 좋아해서 좋아 죽는데요. 정말 자기랑 있는 게. 그게 이성적인 감정을 배제한 거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정말 손끝 하나 건들질 않았대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야, 이해가 안 돼. 왜? 이 라고 답은 정말 얘기했죠. 해결하기 힘든 답인데 어쨌건 당사자들 중한테 제 친구한테 어쨌건 들었던 그 기브앤테이크가 성사가 됐다. 네. 저는 그게 가장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답변. 네네.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많아지면서 원래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와 육아, 집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투자를 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모두 다 헌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40대나 50대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가족에게 들어갈 돈이 여유분이 생기고 육아에 들어갈 돈이 여유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엄청 슬프네요. 주변 사람들이 가고 그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아끼는 가족처럼 아끼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입양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 애정을 쏟고 싶은 상대를 찾기 위해 나이가 그래. 40, 50이 된 제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게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그게 없는 분들은 본인의 부모님들을 다 건사하고도 또 여유가 있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함께할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친구든 동생이든 선배든 후배든 그런 분들에게 마음적으로 더 애정을 주는 게 아닐까. 하정 씨 정말 동화 같은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왜냐면은 너무 네. 아름다운 거고 누구한테 애정을 그렇게 그러니까 대상을 찾아서 그렇게 베푼다는 거는 네네. 엄청 좋은 것 같고 근데 모두가 또 그렇게 베푸는 건 아니고 그럼요. 또 자기한테만 쓰고 돈 아끼고 예.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죠. 스크루지. 그쵸, 있죠. 그러니까 남한테 쓰는 거는 싫어하는데 자기한테 쓰는 거 되게 그거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어쨌건 이런 술 사주는 오빠 이 네. 이상한 관계라고 맨 처음에 오해를 했던 이 네. 문제도 어쨌건 남에게 애정을 베푼다 음. 그리고 목적성을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이 사람들처럼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현민 씨 생각대로 물론 분명히 사이에 있는 기브앤테이크는 정말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오랫동안 계속 이어질 관계로 보인다면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네. 제 주변에 딱 한 명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하정 씨가 이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진짜 시대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 그런 시대가 사연- 바뀌기 전에도 이런 건 되게 안 좋게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스폰서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전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정말 요즘은 이렇게 아니, 좋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선이. 아니요. 정말 부정적인 단어로 보면 스폰서라는 단어는 이거랑 약간 다른 범죄죠. 왜냐면 성을 주고 받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진짜 후원 느낌으로. 근데 예전에는 생각해봐요. 한 10년 전, 20년 전에 네. 그 50살, 60살의 남자가 20대의 여자를 이렇게 뭔가 돈을 지원해주고 지원한다. 네. 그러면은 정말 순수한 의도라도 나쁘게 보는 시선이 더 많았어요. 많죠. 그럼요.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늘었고 네. 다양한
시선들이 생겨났고 네. 남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졌어요. 좀 네. 다양하다 사람은. 네네. 그래서 좀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나오는 새로운 관계인 것 같네요. 부정적으로 아니, 보지 않아도 되는. 저는 바뀌어가는 데서 새롭게 생긴 스타일 같진 않고요. 아니, 원래 있었는데 돋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 받아들여줄 그러니까 수 있는. 예전에는 대중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없어서 관계였다면 묻혀 있다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됐다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남녀 배우들을 봐도 지금 나이 차이가 막 30살 나고 40살 나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애인의 관계가 연예인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존재했었는데 현민 씨 말대로 묻혀 있다가 지금 새로 나온 게 아니라 묻혀 있다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연에서 약간 엇나가는 거긴 한데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니 하지영 씨가 네. 나이 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해요? 어디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저는 나이 차이는 사실 크게 상관하지 않는데 만약에 제가 위로 애인으로 50.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게요. 하지영 씨 36이니까 내가 36이니까 제가 봤을 때 55살까진 가능하겠다. 55세까지. 왜냐면은 55살 19살 차이네요. 왜냐면 55살 만약 50살까지 갔을 때도 제가 느꼈을 때 그 사람이 섹시할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감을 느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저는 한 55살 뭐 이 정도까지. 전국에 계시는 55세 하지영 씨 좋아하는 모든 남성 여러분 힘내십시오. 가능하답니다. 현민 씨는 어때요? 저는 나이 차 많은 걸로 안 좋아해요. 아래도 위도 전부 그때 다. 아까 말했던 그 사연처럼 네. 한 번 딱 그렇게 나이 차가 많은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네. 안 통해요. 안 맞아요. 얘기가 안 통해서 네. 일단 그냥 저는 비슷하게 전 동등한 관계가 무조건 좋거든요. 네. 연인 관계에서는 존중과 존경이 항상 곁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약간 가부장적인 생각이 아직 녹아있죠. 유교적인 사석이 있어서 네네. 남자가 뭔가 그걸 하고 여자는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네. 관계가 어그러지는데 저는 그냥 남녀가 동등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과 존경을 할 수 있으면 이뤄놓은 것들이라든지 뭔가 지금 해나가는 것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으려면 나이 차가 너무 많으면 너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연륜과 나이에 대한 거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 정말 가까운 나이대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뭐 현민 씨 얘기에다가 꼬리를 묻은 얘기지만 저는 동갑이라는 그 나이대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요. 동갑. 고백하지 마요. 미쳤어 너 진짜.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죽을래? 고백하지 마요. 나 진짜 미치겠네. 사적으로 그렇게 이용하지 마요. 너 그래서 자꾸 팟캐스트. 너 암 캐릭터 맞네. 암 유발 캐릭터. 아니 없는 걸 이렇게 만들어내냐. 아닙니다. 저는 의사 캐릭터예요. 그 암을 제거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미치겠다 진짜. 진짜. 제가 아까 사자 들어간 사람이라던데 저 의사 박의사 닥터바? 저승사자 불러서 죽이고 싶다. 이동욱 오빠 나와. 오빠 얘 좀 어떻게 해줘요. 왕이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사연을 끝내야 되니까. 그쵸. 너무 자꾸 가고 우리 있어요. 오늘 너무 오래 간다, 그치? 네. 술 사주는 오빠.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박현민 씨에게 술 사주는 누나라는 문장이 온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고맙다. 그래요. 이분은 그래요.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술 사주는 오빠나 누나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관계를 이렇게 오해하지 않게 이 부분에서는 네. 근데 나는 좀 지금 이 상황만 읽어봤을 때는 이성으로 안 느껴지지 않나 이럴 정도가 되면 네. 좀 아까 말대로 베푸는 선행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같이 네네. 여행을 가고 이랬는데 네.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네. 이것도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좀 더 우리가 여기 글에 적혀있지 않은 어떤 디테일한 사연이 있겠지만 네. 그게 만약에 아니고 이 글만 텍스트만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성적인 게 아닌 것 같고 이 여자가 오해를 하는 거면 좀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그 왜 서로 나누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미묘한 있죠. 감정은 같이 놀러를 갔는데 이 오빠가 그쵸. 뭔지 당사자들만 아는 그런 게 그런 있는데 거 있잖아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그 여기 텍스트 말고 숨어 있는 감정들이 있다면 저는 술 사주는 오빠나 누나가 조금 더 오빠나 누나니까 관계에 대해서 더 정립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자신의 어떤 즐거움이나 자신만을 위한 관계인지 아니면 이 친구가 오해하지 않은 관계인지 정말 튼튼하고 건강한 관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에게는 굉장히 멘토가 되는 선배, 오빠나 뭐 형, 누나, 친구, 동생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작을 수 있지만 그 돈을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 줄 때 베푸는 것 또한 정말 이게 베품인지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술 사주는 오빠 난 콜! 저는 이 사연 깔끔하게 네. 정리할게요. 네. 공짜는 없다. 아, 그렇지. 모든 것은 기브 앤 테이크다. 저는 이걸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주고받는 관계만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